자, 오늘 진행할 파트는 직선의 방정식 파트예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꼴의 형태죠. 자, 물론 y는 mx 플 n꼴로 정리됐을 때 우리가 이 n 부분을 뭐라고 부르고요?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요 n 부분을 y 절편이라고 부르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1차 함수와 비슷하지만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죠. 왜 그런 거예요? 1차 함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딱 하나의 직선을 나타내지 못해. 한 종류의 직선. 어떤 직선은 1차 함수를 못 나타내요? y축에 평행한 직선들. x는 1 이렇게 찍히는 직선들 있지? 걔는 함수는 아니지.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그런 1차 함수식의 형태와 그렇게 평행한 선들도 다 나타낼 수 있는 게 직선의 방정식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형태를 뭐 함수꼴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그 명칭의 의미는 없어요. 이것도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고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한 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지. 우리가 크게 형태를 보면 이 형태와 뭐 단순한 형태로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코 0의 형태를 말하죠. 우리는 보통 이거를 방정식꼴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다 동일한 거고요. 됐죠? 물론 요 식에서 m이 0이 아니라면 1차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뭐 그 정도 차이만 갖는 거야. 됐죠? 그때 그냥 용어 정리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식의 형태에서는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값들이 뭐 기울기나 y 절편들을 당연히 빠르게 잡아낼 수 있지. 그럼 밑에 식의 형태에서는 어떤 값들을 손쉽게 보통 뽑아낼 수 있어? x절편과 y절편 따위를 쉽게 뽑아낼 수 있지. 왜 그런 거냐? 우리가 이제 정의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 근데 기울기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어? 기울기의 정의. 물론 말로만 읽어보면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야. 기울어진 정도. 이건 직선이 가지는 고유의 성질이야. 기울기라는 말은 직선 말고는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아. 우리가 물론 곡선에서도 기울기 같은 존재가 있긴 하지. 평균 변화예요. 근데 기울기란 용어는 직선에서밖에 안 쓴다고. 직선의 고유의 성질이야. 근데 정의는 어떻게 내려져 있어? 기울기의 정의. 뭐 분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내려져 있지. 뭐 나중에 뭐 x증분의 y증을 델타 x분의 델타 y 뭐 이런 거 쓰긴 하는데 그럼 쓸데없고. 우선은 이 상태야. x 증가량, y 증가량. 그래서 지나는 두 점만 알아도 기울기는 구할 수 있는 상태였지.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거였죠. 지나는 두 점의 좌표가 x1과 x2일 때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으로 구한다. 뭐 이런 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가 저 위에서는 m의 값과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좀 전에 말했듯이 기울기는 이런 정의를 갖고 있어도 의미상 말해보면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를 수치화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야?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부호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만약에 두 개 부호가 같아. 그럼 두 개 부호, x 증가량과 y 증가량 부호가 같다는 양수란 얘기지. 양분의 양, 음분의 음이니까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맞아? 그럼 얘가 만약에 뿌림이라면 기울기가 양수야? 얘네들의 부호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맞아?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하는 상태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양수라는 의미는. 즉, x증과 y증의 상태의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고. 기울기가 음수면 x증과 y증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그럼 x가 증가하면 y는 뭐하고 반대로? 감소하고.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자, 근데 직관적인 기울기를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보면 잘 봐봐. 내가 숫자를 그냥 임의로 말해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45도로 그어진 거의 기울기를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1이라 말할 수 있지.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가 1인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여기 길이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겠어? 1이라는 얘기지. 맞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삼각형 만들었을 때 기울기가 1이면 당연히 가로와 세로의 비가 1대 1인 거야. 삼각형을 잡았을 때. 어디에 잡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봐. 니네 이렇게 더 가파라졌지. 가파라지면 숫자가 어떻게 돼? 양수 상태에서는. 그냥 커지지. 다르게 말하면 절대값이 뭐 되는 거야? 절대값이 커지는 거야. 즉,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가파라져. 왜? 기울어진 게 심하다는 의미니까. 됐어? 근데 뿔마의 의미는 뭐였어? 증가 감소 상태의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방향에선 x가 증가하면 y도 뭐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 방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의 부호는 마이너스인 것 뿐이고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는 똑같다라는 얘기야. 만약 이 노란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쳐볼게. 기울어진 정도가 마이너스 2라는 수치를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삼각형 하나 만들어봐. 여기의 길이가 만약에 1이라면 여기 길이는 얼마겠어? 2인 거야.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인 거지 b는 1대 2인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기울기는 x증과 y증의 비를 의미하는 거야. 비. 그래서 삼각형으로 찢어내서 우리가 피타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도형의 관찰이 될 수 있다. 그게 기울기의 의미라는 거야. 됐죠? 좀 밖에서 핸드폰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있네? 가져가. 네. 뭐 이런 말이야. 그렇다. 어쨌든 이거를 그러면 크기 관계를 기준으로 한번 그냥 바라봐 보면 봐봐. 얘 1이지. 근데 값이 커지면 어디로 가냐? 기울기 값이 커지면? 이쪽 돌아가는 게 이 막대기 없어. 막대기 없어.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점점 올라가면 숫자가 뭐 돼? 커지지. 점점 줄어들다 보면 몇이 되고 0이 되고 계속 작아지는 거 이렇게 가면 마이 마삼 이렇게 됐죠? 크기 관계가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뭐하고? 커지고 시계 방향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야.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바뀌어? 여기 됐어? 양수함수 갈리는 거. 그런 의미다. 기울기의 의미고요. 근데 x절편과 y절편에 정확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x절편의 정확한 정의는요? x절편의 정확한 정의는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값만 말한다. 맞아? x좌표값만 말하는 거 점을 말하진 않지?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 그래프가 있는 거야.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뭐 3이라고 해볼까요? x절편은 2라고 말하겠죠.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2,0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3이라고 말하는 거고 y절편은 3이라고 말하는 거고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는 이라고 하면 3이라고 말하겠지. 그치? y좌표만 물어봤으니까. 그게 x절편과 y절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x절편의 그래프상의 의미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다 이 식을 참이되게 하는 점들이었잖아. 그럼 x절편 구하려면 당연히 누구가 0일 때야? x절편은 누가 0이야? 여기 x축과 만나는 그 점은 x, y 둘 중에 누가 0이야? y값이 0인 거지. 그래서 y에다 얼마 넣어서? 0을 넣어서 x값이 x절편인 거고 y축과 만나는 점은 x값이 0이잖아. x에 0이 되기 때문에 y값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의 형태에서 x절편, y절편을 더 보기가 편리하다고. 물론 이 식이 y절편 보기 편하니까 얘가 더 편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수 없지만 물론 이 식도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보면 x절편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y 그냥 가려보고 1차 방식 풀면 돼. 마이너스 a분의 c. 맞죠?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이거 가려보는데 x가 0이 없어져 버리잖아. 마이너스 b분의 c로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는 문제가 우리가 막 가장 대표적인 문제 이런 게 있어. 자, 이렇게 그래프 하나 이렇게 뭐 띡 주어지고 얘가 y는 뭐 ax b일 때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1 있고 여기 그래프의 개형으로 옳은 것은 이딴 문제들 있잖아. 맞아? 또는 얘가 얘일 때 얘 그래프의 개형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묻는 문제 있잖아. 그때 기울기와 y절편을 뽑아내는 것보다 x절편, y절편 뽑아내서 푸는 풀이가 편리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식의 형태는 대부분 이 식의 형태일 때. 그러니까 문제마다 너무 난 꼭 기울기와 y절편이라는 애를 해석해야지라는 의미는 없어. 방정식꼴이든 함수꼴이든 상관없어. 다 해석은. 그걸 말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설명해도 상관없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생각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기울기와 x절편, y절편 정의는 무조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애가 딱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딱 두 가지 요소. 기울기와 지나는 점 요소야. 기울기와 지나는 점 요소로 모든 직선을 해석한다 정도가 되는데 물론 거기에 예외적인 요소로 x축, y축과 평행한 애가 하나 있겠지. 근데 x축과 y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한 해석을 해주자면 봐봐 여기 지우고 얘네 x축과 평행하면 무슨 좌표가 같아? x좌표야 y좌표야? 헷갈리잖아. 맞아? 순간적으로 다 말할 수 있어? y축과 수직이면 무슨 좌표가 같아? 말할 수 없다면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우는 게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니네가 만약에 x축과 평행하다고 문제에서 말했어. 문제에서 뭐를 지나고 뭐 x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수직이거나 y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수직이거나 뭐 이딴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 선이나 하나 거. x축에 수직이래. 그럼 수직이네 아무거나 하나 거봐. 근데 얘가 우연찮게 만약에 2,3을 지난다고 했어봐. 그럼 니네가 한 점을 더 잡을 수 있어. 몇 콤마 몇일 것 같아? 2,0 아니야 무조건? 무슨 좌표가 얼마나 똑같아? x좌표가 2로 똑같지. 그럼 x는 2야 얘는. 왜?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다 x가 2야. 이 점들을 다 대입해서 다 참여해야 돼. 그럼 x가 2일 거 아니야. 여기도 아무리 대입해도 x 2,0을 대입하던 2,3을 대입 y가 아무리 변해도 상관없이 식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x가 2로 동일한데 y 값이 막 변하는 애들이야. 그냥 아무리 대입해도 참이려면 y가 죽어버려야지. 왜? y에 대한 항등식 느낌이니까. 그냥 x는 어쩌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몇 개의 점만 확인하면 돼. 무조건 2점이야. 평행하고 수직이네 무조건 2점 확인이야. 그럼 봐봐. 야 얘가 만약에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딱 때려져 있어. 몇 개 점 확인하고 아무 데나 하나 더 찍어. 여기 0,3이겠지. 무슨 좌표가 얼마나 똑같아? y좌표가 3을 똑같아. 얘는 무조건 y는 3이라는 직선인 것 뿐이야. 그럼 이 직선에 말하면 2,3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하다 말해야 되고 y축에 수직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직선이고. 그러니까 뭐 수직, 평행 나오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무 선이나 하나 그려봐. 그럼 안 헷갈려. 무슨 좌표가 같냐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다른 값에는 관계가 없어야 되겠지. 왜 걔는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다 참여해야 되니까. 그 점들을 다 무수히 대입해도 참인식을 하나 찾는 거니까. 그게 평행 수직한 직선에 대한 개념이야. 축에. 그쵸? 자, 이제 더 가보자면 지워버리고. 직선에서 이제 식 세우기를 하는 게 있어. 두 번째, 직선의 방향 세우기. 직선의 방향 세우기에서 뭐 크게 보면 딱 이런 요소거든. 첫 번째. 해봐. 기울기와 y 절편이 주어진 경우. 뭐 이딴 얘기야. 근데 직선의 방향이 딱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내가 생각하려 했어. 뭐하고 무슨 요소냐면 기울기 요소와 지나는 점 요소. 딱 이거에 대한 해석밖에 안 해. 기울기와 지나는 점 해석이야. 그럼 첫 번째 보면 만약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진 애가 있어. 그럼 기울기가 만약 2라고 주어지고 y절편이 마3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식이 어떻게 세우고 끝나? y는 기울기 얼마니까? 2x잖아. 그치?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0 콤마 마3은 그냥 지나는 거잖아. y절편이 마3이니까 뭐 이거야 그냥. 0 콤마 마3 지나니까 대입하면 참이야 그냥. 그게 다라고. 대입하면 참이다. 대입하면 참이다. 그러니까 전부야. 근데 그럼 보통 두 번째 요소인 봐봐.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 지나는 점이 만약 2,3이라고 해보자. 기울기는 뭐 또 2라고 해볼게요. 뭐 일단 얘를 해석해볼게. 또 하나는 기울기가 일반화시켜서 m이고요. 지나는 점을 x1, y1이라고 해봅시다. 이 두 가지 케이스일 때 어떤 해석을 할까인 거야. 그럼 결국에 위에 거를 한번 써보면 이런 거야. 기울기는 얼마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그럼 2x 2 형태여야 되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하지 않았냐? 기울기가 2면 2x 플 b라고 놓고 2,3 대입해서 b값 구해가지고 y는 2x 플러스 b꼴로 놓는다. 뭐 이런 형태지. 최종적으로 몇 차 방정을 푼 거야? 대입해서 1차 방정을 푼 형태지. b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결국엔 기울기는 2인데 이 식을 대입했을 때,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참인 그 식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참인 그 식을 만들면 되는 거라서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0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뭔 얘기냐면 2,3을 지나잖아. 3 집어넣어봐. y에다가. 그럼 이거 3이 되지. 근데 걔도 죽여버려. 0으로. x에다 얼마 집어넣을 거야? 2 집어넣을 거지. 2 집어넣어도 죽여버려. 그러면 2,3을 대입했을 때 반드시 참인식 아니야, 이 식은? 맞아? 기울기는 반드시 얼마고? 2이고.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야. 좌변과 우변을 0으로 만든 상황에서. 그 얘기 뭔 얘기냐면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지 않고 이거 대입했을 때 참인식을 만든다 개념에서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참인 거니까. 그래서 좌변 우변이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을 거친 거야,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걸로 풀어야 돼. 플러스 b라고 놓고 대입해가지고 참인 거 찾으면 미친놈 되는 거야. 식이 안 끌고 다녀져, 그러면. 그러니까 미지수를 대입해서 참이다라고 놔버리면 미지수가 하나가 더 늘어나 버려. 그럼 안 풀리는 거야. 무조건 지나는 점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y 빼기 얼마 때리고 y1 때리고 기울기 m 주고 가로 열고 x마 x1. 물론 식은 정리해야지, 넘겨가지고. 그쵸? 그게 두 번째 해석이야. 기울기가 지나는 점. 그럼 세 번째 해석으로 들어갈게. 이런 거 아니었냐? 지나는 두 점 주어진 경우. 뭐 이렇게 쓸까? x1, y1, x2, y2. 이거 지나는 점이야. 그럼 무조건 다 뭐라고 해석한다고?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해석한다고.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지. 그게 기울기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니까. 바로 세워. y는 기울기를 씁시다.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인데 누구 지나야 돼? 둘 중에 아무나. 됐어? 아무나? 뭐 y1을 기준으로 치면 여기다 못 빼버리고 y1 빼버리고 여기다 가로 쳐버리고 x에다 못 빼버릴 거야? x1 때려버리면 되겠죠. 결국에 그냥 기울기를 구하고 지나는 점을 대입했다 정도가 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내용.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로 뭐가 있을까? x절편, y절편 주어진 경우.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향 만들라라고 한다면, 야 물론 얘도 이 내용과 얘는 다른 내용이야? 완전 똑같은 내용 아니야?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 즉 지나는 한 점을 알려준 거. y절편도 y축과 만나는 점, 지나는 점을 알려준 것 뿐이니까. 그럼 몇 콤마 몇을 지나고? A, 0을 지나고 0, B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라는 얘기이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겠지. y는 x 증가량. 뺀 것분에 뺀 거지. 그럼 빼. a분의. 빼. 마비지.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y절편.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이해는 가죠? 그냥 다이렉트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이 식의 형태 말고 다른 식의 형태를 꼭 알아야 돼.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식의 형태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이퀄 1의 형태야. 이게 결국에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x절편은 어떻게 구해? y가 0일 때 x값이지. y가 0 넣어봐. 이거 가리지. a분의 x가 1이 참이려면 x가 얼마여야 돼? x절편이 a인 거야. 그래서 얘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지. x가 0인 거야. 그럼 이 식이 참이려면 y가 b여야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 식은 x절편과 y절편이 a와 b인 직선방이 될 수 있는 거야. 물론 얘를 정리해도 얘야.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얘가 돼? 그럼 이 식으로 만드는 게 되게 불편한 거냐? 이렇게 만들면 안 되냐? 아니야. 만들어도 돼.
근데 얘는 왜 설명한 거냐면 얘는 이 식의 형태를 볼 줄 알아야 돼서. 뭔 얘기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봐봐.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뭐 3분의 하자. 3분의 y가 2야. 이 식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거야. 문제에서 얘에서 뭘 해석하게 할 확률이 되게 높냐면 양변 2로 나눠봐봐. 그럼 뭐 돼 얘? 4분의 x 되지. 마이너스 6분의 y는 1이 된 거야. 그럼 이 식을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어? x절편이 4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짜리인 직선인 거야. 는 1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있는 요 개수가 x절편, y절편 값을 의미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식을 몰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내신 때 정도에서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내신 때 정도까지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가볼까요? 저 세 번째 맞나? 고등 때 나오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보면 이런 위치 관계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래서 두 직선이 또 뭐 한 거 있냐? 평행한 경우. 그렇죠? 일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있을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됐어? 얘는 진짜 단순하게 정리할게. 뭐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귀찮으니까. 식의 형태가 y는 mx+n의 형태 두 개 있는 거 있지? mx+n, 뭐 m'x 플러스 m' 두 직선 나타낼 때. 그럼 니네가 보통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말해? 기울기가 뭐 할 때? 같지 않을 때. 그쵸?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뭐 하고요? 같고요. y절편이 다를 때가 평행이죠. 일치할 때는 둘 다 같을 때. 머릿속 빨리 정리하세요. 수직일 때 조건 뭐냐? mx+n 꼴일 때 수직 조건. 뭐? m이 0? 수직인데? 기울기 곱시. 기울기 곱시. 마이너스 1일 때.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것 같니? 기울기 곱시 마이너스 1일 때 두 직선이 수직인 거 증명할 거야? 됐어? 이거 증명 알아야 돼.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 다시 말해줬어. 어디에 나올 수 있다고? 서술형에 나올 수 있다고. 서술형에 나올 수 있어. 진짜야. 진짜다. 진짜라고 얘기해줬어. 원래는 진짜 증명은 0,0을 지나지 않는 애로 증명하는 거거든. 원래 임의의 직선 두 개가 있어. 임의의 직선 두 개가 있는데 걔가 수직이다를 증명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걔를 원래 중간 과정에서 그 수직인 두 직선을 0,0 교점이 0,0으로 평행 이동하여도 수직 관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원점으로 교점을 옮긴 다음에 증명을 해 보통.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 얘가 수직인 애야. 수직인 애. 하나는 기울기가 m짜리고 하나는 기울기가 m'짜리인데 걔네 둘을 그 교점을 어디로 옮긴 거냐면 원점을 지나도록 평행 이동시켜서 옮긴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수직관계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디로 옮겨온 거냐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도록 두 직선을 이렇게 옮겨온 거야. 얘를 그러면 기울기만 살아있겠지. 얘도 기울기만 살아있겠지. 수직. 이 상태가 된 거야. 얘는 y는 m'x가 된 거야. 이렇게. 됐어? 그때 여기서 임의의 선 하나를 그을 건데 어떤 선 그을 거냐면 보통 x는 1이라는 선을 긋는 거야. x는 1. 됐어? x는 1이라는 선과 이 두 직선이 만나는 그 두 교점을 a, b라고 할 때 자, 요 a점 짜자봐. a 몇 콤마 몇? 1,m이겠죠? 됐어요? 요 점의 좌표는 1,m'이겠죠? 대입하면 참여해야 되니까. 됐죠? 자, 얘는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삼각형이 되지? 피타고라스 정리는 성립해야 되겠다. 이해해요? 자, 그러므로
얘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생각해봐요. y좌표의 차죠. 누가 크고 작은지 모르니까 m-m'의 절대값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됐어요? 됐죠? 자, 여기 길이 보세요. 얼마 돼요, 여기? 루트. m제곱 불 1이죠? 0,0에서 이 점까지 거리잖아. 됐어? 자, 여기 길이는요? 루트 m 프라임 제곱 플러스 1이죠? 됐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 제곱과 얘 제곱을 더한 것은 얘 제곱과 같아야 되지. 됐니? 자, 제곱합시다. 자, 얘 제곱하면 얼마 돼요? m제곱 플러스 1이죠? 루트 없어지니까 얘 제곱하면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플러스 1이죠? 됐어? 걔가 얘 제곱. 절대값 제곱은 절대값 없이 제곱한 건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m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 제곱이에요. 네, 사라지죠? 너하고 사라져서 마이너스 2m m 프라임이 2이므로 m 프라임이 얼마라면? 마이너스 1이라면 두 직선은 수직이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이에요. 이거 실제로 서술형에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는요. 참고로 이런 거야. 이쪽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증명 문제가 크게 보면 몇 개, 크게 보면 첫 번째 두 직선의 수직 조건 증명이고 두 번째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증명이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증명.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증명은 개빡십니다. 풀이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걔는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해줘. 한 번만 해줘. 시험 보기 전에. 여러 번은 안 해주고. 나올 확률은 적어. 근데 그거는 이 지역에서 나올 확률이 적어. 이게 대치 쪽에서는 그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거의 한 50% 학교에서 그냥 내는 것 같아. 그 증명 자체가 복잡해서 그냥 내면 좋아서 그냥 내. 그게 되게 매년 나와. 그래서 나도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해줘. 잠깐 외워서 다음날 얼버무려 쓴 다음에 이 점하고 오면 돼.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증명이 사실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 근데 계속 써먹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대입하는 거. 네, 그래서 걔는 한 번만 증명해 줄 거예요. 시험 대비 들어가서 막판에. 그러니까 너무 바로 전날은 안 해주고 한 일주일 정도 전 정도에 한 번 해줄 거야 아마. 그때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한 번 해줄 거니까. 이 증명은 이해하죠? 자, 이 증명했습니다. 그럼 얘를 어떤 꼴에서도 이 형태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 얘가 방정식 꼴일 때도 있지 않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고 0짜리. 밑에 쪽은 프라임짜리 있을 때. 쓰진 않을게요. 니네 이거 어떻게 풀어? a분의 a 프라임과 b분의 b 프라임이 같지 않으면 한 점 만나지. 맞아? 이거는 어떻게 해? a분의 a 프라임과 b분의 b 프라임까지는 같고 c분의 c 프라임은 같지 않다죠. 왜? a가 b가 결정하는 요소가 뭐니까. 니네 이거 y는 꼴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c 되잖아. a와 b가 기울기를 결정해주는 요소 쪽이고, 맞아? b와 c가 y 절편을 결정해주는 요소 쪽인데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a와 b의 b가 같다는 얘기야. 그럼 b가 이미 결정된 거야. 그럼 기울기 y 절편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만 남았기 때문에 c만 남았기 때문에 c분의 c 프라임이 다르다면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a와 b의 b는 같고 y 절편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요소인 c의 b는 다르니까. 그게 얘 결정 요소. 그럼 얘는 뭐겠어? a분의 a 프라임과 b분의 b 프라임과 c분의 c 프라임이 다 같으면 일치하겠죠? 그냥 b가 같은 거야. 배수 관계가 성립한다. 두 식이. 세 번째 수직 관계. 기울기가 한쪽이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지. 걔 곱한 게 마일이어야 돼. 그거 풀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죠. 그쵸? 외우셔야 됩니다. 써먹어야 되는 거고요. 기울기 곱 마일 항상 바꿔서 풀지 않아요. 방정식꼴에서 a 프라임 b 프라임 더한 게 0이면 수직 관계죠. 두 직선. 됐어요? 네. 거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두 직선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소개할 내용이 두직선 지나는 그거나 해야 되겠다. 뭐 의미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는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야. 뭔 얘기냐면 정점이라는 건 정지에 있는 점을 의미해.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떤 정지에 있는 점, 정해진 점이라는 의미야. 그럼 여기 어떤 임의의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이 만약 2,3이라고 해볼게. 2,3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엄청 많지 않아? 좋아, 당연히 무수히 많은 거지. 그럼 이 2,3을 지나는 진짜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니네가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러면? y는 m에 x-2 플러스 3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2,3을 지나고 기울기 m짜리 직선을 설정한 거지. 물론 이 직선이 나타내지 못하는 직선이 있을까? 다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m이 0이어도 되는 거니까. 하나 못 나타내나? x는 죽여버릴 수 있고 y를 못 죽여버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못 나타내, 직선 중에. 뭐 우선 그건 패스할게요. 네, 하나는 못 나타내요. 우선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2,3이라는 반드시 지나는 정점을 하나 주고 걔를 지나는 기울기 m자리를 설정하는 거잖아. 이해가죠? 근데 얘도 직선 하나를 못 나타내지. 됐어? 근데 얘는 왜 그런 해석이 되는 거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m이 모여도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보면 m의 관계가 없어야 돼. m을 죽여버려야 되지. 그럼 x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2. x가 만약 2라면 y는 얼마면 무조건 참이야. 3이면 무조건 참인 거야. 그래서 m의 값에 관계없이 2,3은 이 직선은 무조건 지나는 거죠. 그게 반드시 지나는 정점에 대한 해석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얘의 확장된 개념 중에 이게 있는 거야. 좀 전에 내가 2,3 하나 찍어놨지. 근데 2,3을 지나는, 아니 뭐 어떤 임의의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한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직선이고요. 얘는 a'x 플러스 b' y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데 이 두 직선은 뭐한 상태는 아니냐면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상태는 아니야. 즉, 이 두 직선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야.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란 얘기는 이 두 직선은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즉, a분의 a'과 b분의 b'의 b는 다른 거야, 얘는. 이 상태에서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는 두 직선이 있다면 그 두 직선에 교점이 하나 생기겠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겠어? 무수히 많을 거잖아. 이 무수히 많은 빨간색 직선을 나타내는 법은 어떻게 될까라는 해석인 거야. 이 무수히 많은 빨간색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은 그냥 두 직선을 써.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하나 쓰고 가로에 닫아버리고요. 또 하나 써.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거 0이라고 써. 그 다음에 한쪽에다 k 상수배를 해버려. 그래 더해버려. 는 0으로 만들어버리면 돼. 이 의미가 뭐냐면 니네 k가 막 변해. 그러면 이 두 개 더한 식이 막 바뀌겠지.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막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근데 왜 이 직선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나냐면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 0이고 얘가 0이면 되지. 이 두 개가 동시에 0인 xy 값은 어디야? 여기라고. 그럼 얘는 k가 어떤 수든지 간에 이 점을 대입하면 참이야. k가 어떤 수든지 간에 이 점을 대입하면 참이야. 왜? 이 점을 대입하는 순간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거든. 왜? 이 점은 이 직선도 지나고 이 직선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면 참이니까. 둘 다 0이 되겠지. 그럼 k값에 관계없이 이 점은 반드시 지나네. 근데 이 식은 k값에 관계없이 전개되면 xy에 대한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 xy에 대한 1차식이란 얘기는 직선이란 얘기지. 그래서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낼 수 있어, 얘는. 이 식의 형태는. 단, 이 식의 형태는 이 점을 지나는, 이거 예전에도 계속 설명하는 거야.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했죠. 그쵸? 근데 이 멘트는 참이야.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참인 거야?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거짓인 거야. 왜 거짓이라고 그랬어? 이 식은 유일하게 딱 한 개의 직선을 못 나타내. 누구? 얘. 얘 못 나타낸다고 했죠? 왜 못 나타내요? 봐봐. K가 0이면 K까지 막 변하면 이거 기울기가 막 변한다고 그랬잖아. K가 0이면 이게 사라져. 됐어? 그럼 이거 있고 0이란 직선을 나타낸 거야. 됐지? 그럼 나는 이 직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맞아? 그럼 얘에다 K 배한 다음에 얘를 더한 다음에 적절하게 나눠서 다시 이 식이 나와야 되는데 A와 A'과 B와 B'B는 이미 다른 상태야. 왜?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만약 얘가 1이고 2고 2라면 K가 1로 땡긴 다음에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다시 이 기울기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기울기가 다른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적절한 값을 나눠도 얘가 나올 확률은 없어. 왜? B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 그래서 이 직선을 못 나타내. 그래서 이 식은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낸다라는 말은 참이지만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그게 문제에서 합답형에서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야.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간혹 나와. 이 개념은 간혹 나온다고. 꼭 알아둬야 돼. 근데 얘가 어디서도 똑같이 만들어지니? 원방에서 똑같이 만들어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방 만들기. K 땡기는 거잖아. 걔도 똑같이.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 방정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됐죠? 마지막 5번째. 아까 설명했듯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어요. 니네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리 한 번만 해보면 얘 증명 안 해요. 이거 언제 증명해 준다고?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한 번만 증명해 줄 거예요. 네. 자, 만약에 직선 방향 이런 게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코형. 자, 이 직선 밖에 점 x1, y1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직선이 있고 여기에 x1, y1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려면 당연히 90도로 재야지 최단 거리로 재야 되니까. 됐어? 그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뭐 돼? 불러봐. 루트 뭐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더한 거에 루트. 절대값. 이 점을 이 식에다 뭐 해버리니? 대입하는 거죠. 그쵸? 대입하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게 되는 거잖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 뭐 이렇게 외우잖아. 그쵸? 그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얘를 뭐 쉽게들 활용하는데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한 부분 이거야. 두 직선이 있는데 니네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래 잴 수 있어? 일반적으로 못 재지.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왜 못 재는 거냐면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잴래도 최단 거리로 재야 되는 거 아니야. 최단 거리가 있어? 0이야? 그런 거 만나잖아. 그러니까 최단 거리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럼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은 언제야? 두 직선이 평행할 때지.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평행한 얘기는 이미 기울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A와 A'과 B와 B'의 B가 같다는 얘기야. 근데 잘 봐야 돼, 여기서. 보통 이 공식을 가르쳐주면 꼭 실수를 해. 꼭 실수를 해. 뭔 얘기냐면 이거 공식은 이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C'마 뭐 C마 C 프라임 못 빼버리라고? 상수를 빼버리는 거야. 근데 봐봐. 그럼 뭐냐면 원래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원래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임의의 한 점을 잡지 한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 이 직선 위에 뭐 2,3이라는 점이 있어. 2,3을 잡아.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 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재도 똑같으니까. 점 아무거나 잡고. 맞아? 그게 기본이야. 개념상에서는. 근데 걔를 공식화할 수 있는데 그 공식화한 게 얘야. 근데 얘를 쓸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 두 직선의 A와
A'과 B와 B'을 똑같은 개수로 만들고 쓰는 거야. 즉 얘가 만약 이런 거잖아. 얘가 x 플러스 2y 플러스 3 이코 0이야. 근데 얘가 2x 플러스 4y 플러스 7 이코 0인 거야. 두 직선 평행한 거 맞지? A분의 A'과 B분의 B' 같으니까. 그 평행하니까 공식 써야지. 이렇게 쓰면 틀린 거라고. 이해? 무슨 말인지? 얘에다 몇 배 해봐야 돼? 2배에서 개수비를 맞추라고. A와 B의 B는. 그래야지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됐죠? 증명은 안 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신데 쓰는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됐죠? 뭐 이 정도까지가 직선 방정식에서 큼직한 개념 설명을 한 거예요. 큼직한 개념 설명. 이제 문제풀이에서 사용되는 스킬은 또 더 설명하겠죠. 근데 물론 직선 방정식 단독으로 문제가 막 심화돼서 꼬아낼 문제는 사실 많지 않지. 결국에 어디까지 섞여 나오는 거야? 원하고 원방, 원방하고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뭐 접선이라든지 이쪽까지 섞여 나오는 게 일반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딱 뭐 단원이 끊기지 않는 이상 직선 단독 문제가 막 엄청 많이 출현할 확률은 별로 없어요. 결국에 섞일 거다. 아마 평균적으로 원방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평균적으로는. 물론 안 들어갈 게 있겠지. 근데 그건 모르는 거고 들어가 봐야지 아는 거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